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하부를 보면은 1895년에 그 제작된 그 서적의 첫 번째 그 페이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선 내용은 한반도로 이주되어서 신민사학 심어놓은 그 이야기 스토리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뭐 크게 참조할 부분은 없고, 어, 잉글리시에 좀 해박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데에서도 문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편집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아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895년에는 우리 조선이라는 표기를 CHOSEN 초센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뭐 이렇게 표시하죠.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 이거는 뭐 영문 표기 맞춤법 뭐가 나중에 바뀌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못 찾게끔 지금 다 이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KOREA에서 코리아라고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COREA가 맞아요. 여러분, 이거 왜 바꿨는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거 지금 처음 아시게 될 거예요. COREA. 꼬레로 읽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도 발음이 돼요. 자, 보십시오. 어, 이 시의 어원은 뭐냐면은 그냥 조선말 사투리 씨앗할 때 씨예요. 생명의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B는 뭐냐면은 기본이 P예요. P의 기본은 I입니다. 요 I라고 하는 거는 아새끼가 내져서 땅에 이서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P는 뭐냐? 요 P는 요거 머리예요. 머리고, 요 머리에 하나가 더 붙여져 있는 거는 요거는 어머니 배예요, 배. 그러니까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자식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전, 뭐 걸어진 곳이니까 거리예요. 달아진 곳이니까 달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떼굴떼굴떼굴 떨어져서 씨가 따로 독립적으로 나온 게 씨예요. 이게 제자 원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음, 어,
우리가 이 시를 이 발음으로도 되고, 지역에 따라 이게, 이 발음도 돼요. 그러니까 조선 문자로 하면 시옷도 되고, 그렇죠? 예, 영문 K도 되고, 키역도 돼요, 발음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S라고 가정을 하면, 시옷 발음이 나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또 N을 붙이게 되면 이게 소련이 됩니다. 소련. 그렇죠? 소련이 되는 거예요. 소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원으로 해석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역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거를 보시면은 아마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가 코리아가 소리아가 되고, 그리고 N을 붙이면 소련이 되고, 여기는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래서 코리아를 또는 초센이라고 했다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나와요. 1895년 이후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기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초 이게 뭐냐면은 그냥 어원으로 드리면은 음, 요거는 C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말 영어 잉글리시로 H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말로 말 발음으로 돼 있어요. 조선말시로. 해서 이거는 애를 잊지, 애를 잊는다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또 다음 세대에 애를 낳고 애가 땅에 있어진다는 의미예요. 다 조선말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H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라고 하는 건 일사도 되고, 이게 사라고 하는 건 뭐가 차곡차곡 쌓임을 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총알이 발사되거나 이런 것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 뭐냐면은 어 요게 차곡차곡 쌓아져서 사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이서진 것을 사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달. 요게 사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쌓아져서 요게 이렇게 차곡차곡 들여져서 이서진 걸 사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요거 오는 오다. 내져서 이 땅에 내져서 오는 것. 그걸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가
있어져서 오는 것을 초라고 그래요. 초의 기본형은 조죠, 조. 같은 겁니다. 후대의 의미를 분화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조는 뭐예요? 주세요 할 때 나 좀 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씨앗이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리냐면 요 해의 입자 씨앗을 새가 내려서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라고 하는 거는 그 처음 입자를 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불시의 입자라고 해도 되고 그런 비슷한 의미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세 날 때 이 조를 아침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아가 정신의 그러니까 그 생명 처음 태초의 그 생명이 그 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침전되다 뭐 이런 게 침대 뭐 침식작용 이런 의미가 파생된 이유가 이 침이라고 하는 거는 넣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아래 알이 정신이 해의 씨앗이 수평선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지는 것을 솟아나다. 그러니까 태양이 쏘아져서 나다. 그게 요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도 사람 싸져서 싸지는 일을 해서 애가 맺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을이 니은으로도 발음될 수 있고 이응으로도 발음될 수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정신 아가 싸매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초라는 게 뭔지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조나 이런 의미도 아침은 뭐냐면은 그 아새끼가 싸매지는 시간대를 뜻하는 거예요. 달어머니가 그 인류의 달 어머니가 자식을 내리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의미가 중복이 되는데 그때 이 씨앗을 받아서 새가 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갔던 그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씨가 저 해의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져서 아새끼가 그어지는 것을 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자라는 의미고 이 넣어지는 게 결국 알이잖아요. 알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또 알은 뭐냐? 영의 아가 들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넣어지는 건 뭐예요? 알이 내려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이 내려오짐을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아가 넣어지는 일 자체. 그래서 니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의 단음은 워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또 그래요. 그러면 워크가 뭐야?
워크가 뭐야? W는 제가 이거 양수 물이라고 그랬죠? 물에 와지는 거예요. R이. 거기에 그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다 우리 조선말 사투리라고요, 이 잉글리시가. 그러면은 왜 이게 W가 물이냐? 물결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파도가 치던 물결이 치면 맺어짐이 어디에서 맺어지는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위로 치켜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반대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건 산이잖아요. 산은 산맥의 끝자락이 다 보여요. 지평선, 수평선에. 이거 부동자세니까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얘는 스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M이에요. M은 어머니 M이, 니 M이 뭐 이러잖아요. 니 M이 뭐 어르신들 니 M이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런다고요. M이에요. 그 M이 발음. 이거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산에 넣어지니까 산은 어머니를 쌓아 넣어진 어머니 자식 공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SEN 이거는 발음상 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샌다, 비가 샌다 할 때 그 샌이에요. 씨앗이 이렇게 내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S는 애가 들어서짐을 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진 거예요. 이게 들어지는 거라고요. 교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양의 합쳐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음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합되어 있는 모습. 애가 쓴다는 거죠. 발음 자체가 조선말 사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들어서서 애가 늦은 곳 이걸 N으로 돼 있잖아요. 애가 늦은 곳. 그러니까 새는 거예요. 애가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걸 샌다고 그런다고요. 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선말 중에 샌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전에 사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샌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원래 이 의미라고요. 이게 내려진 놈, 땅에 있어진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샌이라고 하는 거는 새 늦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이게 교합돼 갖고 늦은 거는 새가 노주기 때문에 새가 노졌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랜드라고 돼 있죠. 이거 육지 또는 이제 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LA는 조선말 나예요. 내가 늦었디, 나 늦디, 내가 늦은 곳이 이 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N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뭐예요? 난이 뭐예요? 내가 늦은 것을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D는 뭐예요? 드려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들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했죠. 머리, 어머니가 아기 임신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 생략하고 요것만 넣은 거예요. 씨앗이 들어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게. 응? 내가 드리워졌어. 그러면 내가 드리워진 곳이 뭐예요? 터잖아요.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 영문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렇게 돼갖고 여기 오프라고 돼 있죠? 이 오프는 업어, 엎어, 어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얹어버리라는 뜻이라고요. 우리 조선말이라고요. 그 뭐냐, 얘를 일로 엎으라는 뜻이에요. 수식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엎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사전적 의미라면, 아침에 무슨 고요한, 뭐, 땅, 나라,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인데, 얘를 일로 엎으라는 거예요. 일로 수식을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얘를 누명을 씌우다 뭐하든 얘라고 넘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엎으라는 게 업어버려, 얘한테 엎어버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문법이나 이런 거 저기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은 이게 다 조선말이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요거 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게 세종시대에 뭐 문자를 창제했다고 거짓말 쳐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문자는 수만 년, 수천 년 그 이상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주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수대를 거치면서 분석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짜맞춰진 문자였기 때문에 이미 고대에 다 문자는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세 문자를 상제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독창적이다. 뭐 이런 용어 들어간 역사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거는 다 100%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부터 숭조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독창적이라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미테이션 카피본보다도 못된 아주 그 시민사 창작물이에요. 예, 독창적이거나 이렇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이제 또 이 모닝이 뭔지 또 풀어드려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요 초선의 요 아침조랑 모닝이랑 그러면 아침을 뜻하는 거니까 같잖아요, 이게. 그 왜 같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했죠? 요거 어머니라고. 어머니한테 오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아리. 어머니한테 와줬어, 아리. 그리고 누워서 누워서 아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알이 늦었다고. 그쵸? 늦어서 아이가 이게 드리워졌대요. 늦었대요. 그래서 이게 ing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침에 아이가 들어서고 있는 데는 뜻이에요. 이게. 아침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들이어서 내는 시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닝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유럽의 모든 지명은 우리 조선인의 직계 조상이 다 지명을 명명해서 집어넣어놨고 고대의 선인들은 다 조선 사람들입니다. 서아시아, 유럽을 포함 서아시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 KL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C는 S 발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싸, 르, 무, 사르무. 이게 뭐냐면 단어로 하면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어원이 분파해서 이게 단어로 나눠지다 보면 여기에서 사람도 나온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쌓아 넣어져서 맺어진 놈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싸서 넣어서 맺었다는 뜻이고 그냥 이대로 해요. 그러면 이걸 CALM M으로 해요. M으로 해요. 그러면 카르무 가름마도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는 가르무 그러니까 이거 M은 어머니니까 이건 싸매주는 분을 뜻하잖아요. 매다라는 뜻이에요. 예, 매서지다. 예, 보호해서 이렇게 맺다는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가는 씨를 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까도 나오고 뭐 카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카르무 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다 파생되냐면 칼라 그리고 와이셔츠의 카라 그러면 와이셔츠의 카라는 왜 카라인지 아세요? 사람이 있고 목이 있고 얼굴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이거 태양빛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하늘의 씨가 이렇게 내진 거예요. 이 태양이라고요. 이 머리 자체가.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까르무 이게 뭐냐면 그냥 파자를 시로 할게요. 씨앗 아새끼가 넣어져서 맺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가 여기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맺어져서 그러니까 내려져 와져서 거기에 그어진 곳을 얘기하는 그걸 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권 같은 경우에도 목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빛이 내려지는 곳, 양지, 목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도 지니고 또 뭐냐면 카라라고 해갖고 여기 이 카라가 뭐냐면 목에 여기 하나로 이어지다가 이렇게 셔츠를 입으면 나눠지잖아요. 갈라진다는 뜻이 카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저는 어원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 전 세계 어느 학자가 됐던, 누가 됐던 이런 거 해석을 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를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태초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가다듬어진 태초의 의미의 어원을, 에티몰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파생돼서 오늘날 사전적 의미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식민지 시절에 영국 학자들이 만든 그 산스크리트 버머를 참조해서 사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의미는 거기에 없어요. 그건 사전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침략자들이 서구 사람들이 그거를 현지인들
발음이나 이런 걸 기재해 갖고 너 이거 무슨 의미야? 이래서 그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국 언어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뭐 이런 거, 그리고 라틴, 히브리어, 잉글리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기 중에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멱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다. 이 잡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대의 벽화나 그 유물을 보면, 천자,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손을 벌려서, 요 사자, 멱살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꼬리를 잡고 있고, 뭐 목줄을 잡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카라 설명하면서 이걸 해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마, 이게 뭐 카르마, 뭐 가르메, 뭐 이렇게 파생이 돼요. 여기, 요거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그 초승달 해의 씨앗을, 빛을, 빚어진 그 입자를 초승달 어머니가, 초승달 어머니는 잉태하지 않는 수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예요, 아시. 아가씨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달, 배부르지 않는,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그 순결을 지닌 초승달 어머니가 해의 씨를 받아서 그러면은 이게 보름달이 되면은 보름에 부럼을 깬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배가 부른 것을 부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찬 거. 만사. 그걸 보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름. 불렀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부어서 이게 느어져 갖고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금음달은 뭐예요? 씨앗을 그어 놓았으니까, 냈으니까 배가 꺼졌겠죠. 그 금음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초승달이랑 금음달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선왕님들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초승달 어머니가 내주신 그 씨앗을 새가 물고 내려진 자식, 천자를 의미하는 게 초생이에요. 이것 날개 달고 내려온 천자를 의미하는 게 초생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잠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갔고요. 우리가 훈민정음을 자꾸 문자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신민사학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일단,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훈민정음은 문자가 아닌 발음 표준을 정해 제도화하였다는 것을 문자 창조했다고 날조한 것입니다. 서세동점 시기, 즉 식민지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데 이거는 짓다, 만들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확립하다, 자르다, 체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들어가 보면은 절제하다, 억제하다, 금하다, 마름질하다는 이렇게 뭐 정비하고 이렇게 좀 반듯하게 만들고
구겨진 걸 좀 피고 이렇게 좀 수리 목적, 약간 정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짓다, 만들다, 맞다, 바로 잡다, 법도, 규정 이런 거를 세워갖고 법제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11번째 보여지지도 않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게 참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자의 말입니다. 그냥 소리. 말은 우리가 말하다, 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다라고 하잖아요. 천자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어 풀이가 쭉쭉,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그리고 제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훈민정음에 해석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해놨어요.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유해야 글자를 이루었다라고 해놨어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게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맥상 옛 전자를 보고 28자를 만들었으면은 훈민정음에 옛 전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 논리적으로 이건 기본 상식인 거예요. 임금이 이런 문자를 보고 만들었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창제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겠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훌륭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해서 그게 예전자가 거기에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에. 훈민정음이 없잖아요. 우선. 그리고 또한 이게 뭐냐면 훈민정음 정인지 선생님의 서문을 보면은요, 옛사람의 소리글씨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주판서 정인지 선생님 서문에, 그 훈민정음 서문에 천지, 하늘과 땅에 통틀어지는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담는 글씨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천지 자연의 소리는 말씨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반드시 담으려면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돼 있으니, 이런 게 법칙이다 이거죠. 자연의 이치다.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자,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말씨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었대잖아요. 글씨를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면 이 글씨는 옛 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소리 글씨죠.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우리 조선 글씨겠죠. 소리 글씨, 소리에 특화된 글씨. 그쵸? 만물의 정을 통하여 삼재의 도리를 기재했대요. 그래서 어 뒷세상에 이걸 변경할 수 없게끔 한 까닭이래요. 자연의 이치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속이거나 날조하면 이게 들통난다는 뜻을 여기에다가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변조하면 논리적으로 이거 확인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들이고 후대 이걸 절대 훼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걸 명시해 놨다고요. 근데 지금 왜곡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적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옛 전자는 논리적으로 소리 글씨여야 돼요. 왜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글을 옛 선조들이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 전자를 보고 본떠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건 참조해서 뭘 새로운 걸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요. 모방이라고 하는 건 이미테이션, 똑같이 명품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는 걸로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그 필사본 뺏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켜서 지금 엉뚱하게 다 날조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28자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고요. 이거는 단순에 뭐 10년, 20년 걸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그리고 조선 초기예요. 조선 초기는 중앙 집권하기도 바쁜데 있는 글씨, 소리 글씨 그대로 선인들이 수천 년, 수만 년에 이어서 계승해 와갖고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가듬어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창제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거. 조선사 편수에서 거짓으로 날조한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사육신의 업적으로 날조하려고 세종 쉽게 피부 눈병으로 해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임금이 임금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육신의 업적으로 이거 창제한 인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날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100여 년 이상을 국민들 속이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읽어드린 게 물론 조선 왕조 자체가 다 이거 조선 왕조 실록이 가짜입니다. 이거 편집됐습니다. 다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글자 몇 개 다 바꿔치기 하고 의미를 창제면은 창이 소리창에다가 재현할 제자 복원할 제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창조가 되냐고요.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냐고요. 다 날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유해야 글자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훈민 정음은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합을 해고 나서 이게 뭐냐? 소리가 있어졌다. 소리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천자문 있고요. 초, 중, 종을 합한 연유해야 말이 있어졌다라고 해석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훈민정을 보면은 이 군이라는 자를 이것을 어떻게 읽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기억은 군의 첫 번째 초성의 발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초성이고 군 하면은 이게 중성이고 이게 종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느 발음이고 이건 우 발음이에요. 이건 그 발음이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기억이라고 발음이 되냐고요. 미친 새끼들이지. 그예요, 그냥. 우리도 이거 이렇게 하면 그라고 읽잖아요. 이거 뭐야, 드라고 읽잖아요. 그쵸? 이거 뭐야, 무라고 읽잖아요, 무. 싸매진 거 무라고 하잖아요. 매다, 밤매다, 김매다 할 때 매다라는 이게
뭐, 뭐, 저기 땅에 묻다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의미가 이 자체에 이 발음과 동시에 설파돼 갖고 다 이게 단어가 쪼개져 갖고 지금같이 분화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인지 선생님께서 자,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돼 있는 거 그대로 기재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거는 그 정인지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 저기 뭐야? 그 실록에 조선왕조 실록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선왕께서 선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 홍모정운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하신 책이래요. 찬하시다 이거 저술했다는 뜻이에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찬하다. 우리가 농사 짓고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 뭐 저 찬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다고요. 막걸리도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차는 뭐야? 먹을 거, 뭘 만들어 왔다는 뜻이에요. 먹을 거를 내가 뭘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찬이라고요. 반찬도 밥과 곁들여서 먹는 뭔가 만들어 놓은 걸 반찬이라고, 찬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왕은, 논리적으로 세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홍모정우는 세종이 태어나기도 뱃속에 애가 짖지도 않았는데 명나라 태조로 알고 있잖아요. 명태조가 황제 황명에 의해서 시켜서 만들게 한 게 홍모정운이라고 우리 배워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대왕이 명나라랑 우리랑 다른 나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훈민정음도 선대 옛 임금이 만들었고 홍모정운, 동국정운도 옛 임금이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명나라가 이거 뭐냐면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 아달이라고 그러죠? 네. 일석이조. 두 개 한꺼번에 잡혔잖아요. 훈민정음, 창제설, 가짜. 전부 가짜. 명나라도 가짜. 왜? 홍모정음이 왜 우리 거냐고요, 이게. 걔네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짜라고요. 그러면 뭐야? 조선과 명나라는 다 가짜예요. 왜? 대조선이 중원 본토를 이어서 그 이상의 그 강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조선이, 근세까지도. 우리 조세는 대륙의 역사고 우리가 현 인류 역사의 주체이고 금속 문명을 창시한 창시자예요. 지금 유럽인들의 정체성도 우리 조선이 없으면은 입증이 안 돼요. 왜? 우리로부터 갈려나간 배다른 형제가 유럽인들이고 저 구라파 서아시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조금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저의 이 카카오스트에 들어오시면 다 있으니까, 제가 그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2017년 초부터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잠시만요. 2017년. 어, 어. 모스크, 이슬람의 모스크 양식도 이거 마한, 우리 민족은 마한의 민족이에요. 신라, 고구려, 무슨 백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역사. 여기 들어오시면 다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문양 패턴 보면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주선 패턴에다가 여기 모스크 돔양식 있죠? 이게 뭐냐면 어머니 그 초송달, 그러니까 소를 제사상에 올리고 예전에 한 것도 그 풀이 초송달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내려지는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셨던 분이 뭐예요? 해의 씨앗으로서 초송달 어머니로부터 난 천자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 관입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건 이게 동이에요. 색동이에요. 이게 정신이 막 맺어져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7년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산소 묘가 있어요. 그래서 익산 쌍능에 관련된 걸 올려놨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 1월 17일 날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댓글 제 카카오 스토리는 댓글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료 같은 걸 다 기재해 나갔고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은 아마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